네, 반갑습니다. 요즘 수업 영상만을 올리고 있다가 일반 분들하고도 지식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둥근 어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둥근 어깨의 원인, 그리고 증상,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 치료에 대해서 둥근 어깨나 거북목 증후군 치료에 대해서 좋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잘 만들 자신은 없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왜 그런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지식적인 측면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둥근 어깨,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는 원인 모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증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두통, 목 등에 대한 통증, 미용적으로는 목 뒷부분에 이렇게 살이 찐다라고 해야 될지 끼인다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정상인이겠죠.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와 이렇게 거북목 자세와 둥근 어깨 자세를 동시에 취했을 때 굉장히 좀 나빠 보이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둥근 어깨의 원인은 그 원인이 거북목 자세이기도 합니다. 거북목 자세가 결국 습관이 되고 머리가 앞으로 나온 상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큰 가슴근 그리고 작은 가슴근의 단축이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둥근 어깨가 거북목 증후군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거북목 증후군이 둥근 어깨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등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지금 사진처럼 어깨뼈 안쪽으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롬보이드 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롬보이드 머슬입니다. 롬보이드 메이저 머슬인데, 날개뼈가 앞쪽으로 이동되는 상태가 둥근 어깨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롬보이드 머슬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근육은 정상 길이보다 늘어나거나 짧아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화가 나타나고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목 뒷부분의 살입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통증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어서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문제로 이제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목 뒷부분에는 원래대로 하자면 움직임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의 침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뼈가 경추 7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뼈가 돌출되는 부분인데, 이게 거북목 자세라든가 아니면 둥근 어깨 자세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의 움직임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관절 부분 생각해 보면 팔꿈치 부분, 무릎 부분 이런 데는 지방이 많이 안 끼게 마련인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에서 움직임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이제 지방 축적이 일어나게 되고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평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가법이 둥근 어깨 평가법이기도 하지만 거북목 증후군 평가법도 같습니다. 해부학적 용어로는 바깥귀길,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귓구멍입니다. 그리고 어깨뼈 봉우리라고 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기 빨간 원에 해당되는 지점이고요. 우리 귓구멍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미온, 어깨뼈 봉우리 위치이고요. 그리고 어깨를 손으로 잡았을 때 가운데 지점쯤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지만 저 정도는 정상 범위 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큰 돌기 부분이 해부학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봐서는 어렵죠. 근데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분들은 본인에게 이걸로 적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리 걸음 5회, 정면으로 봤을 때 손등이 보이면 둥근 어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제자리 걸음, 그리고 멈췄을 때 엄지손가락이 보이면 정상 자세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정상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이런 로테이션 숄더가 아닌 정상일까요? 네, 소은이 정답 맞아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미리 힘 빼고 아프게 안 할게. 자, 미리 이제 돌려놓습니다. 미리 돌려놔요. 익스턴 로테이션 돌려놓고요. 이때 제 손을 잘 보시면 저는 이렇게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도 이 침대가 낮거든요. 이렇게 해서 180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 팔이 여기 자꾸 위로 올라간다. 이러면 AB덕션 90도일 때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 소개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 상태에도 맞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안 됩니다. 항상 끝범위는 수평면과 평행하게 가서 확인을 해주는 거. 레이저 자세에서 손을 놨을 때 밑으로 축 떨어질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로 더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수평면 평행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동, 제가 드는 거 같죠? 근데 제가 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팔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다시 이런 상태에서 갔을 때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알아서 팔이 자꾸 들립니다.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그 라운드 숄더처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원인이 거북목 자세가 같이 있는 것처럼 둥근 어깨를 치료한다라고 하면 거북목 자세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따로 놓고 하다 보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은 영상을 2개 먼저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북목 증후군 치료할 때는 아래쪽 목이 굽혀져 있는 것을 펴줘야 되고, 위쪽 목 같은 경우에는 펴이 되어 있는 것을 굽혀줘야 된다. 이렇게 2가지 관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선 처리를 꼭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목은 2개의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편다, 굽힌다 라는 거 말고 눈동자의 움직임이 꼭 동반되어야지만 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는 2가지의 유명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뒤로 팔을 최대한 젖히고요. 가슴근의 스트레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턱을 바짝 당기는 그러한 운동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턱을 받친 상태에서 최대한 목을 뒤로 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는 최대한 아래쪽 턱이 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손으로 과도하게 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을 펴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 꼭 시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운동을 하는 동안 그냥 목을 최대한 펴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이 얼마나 젖혀지는지를 봐주면 되겠고요. 2번째 영상은 목을 최대한 펴한 다음에 눈을 최대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도 역시나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목을 펴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영상과 비교해 보면은 그 각도의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렇게 눈동자를 움직이게 되면 심지어 저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중요한 로어 서비컬, 아래쪽 목을 펴해 주는데 최대한 자극이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목 뒷살이 움직이지 않아서 지방이 축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임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꼭 먼저 해줘야 되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바로 큰 가슴 근육과 작은 가슴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목에 대한 처치를 해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둥근 어깨를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하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셀프 스트레칭 간단합니다. 팔을 저렇게 90도로 벌린 상태에서 그리고 최대한 힘을 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짧은 근육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팔이 들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힘을 빼고 숨만 쉬면 그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작은 가슴 근육 스트레칭도 매우 흡사한 방법이지만 딱 하나 차이점이 팔을 한 130도 이상 벌린 상태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다 입니다.
그랬을 때 저렇게 팔이 들려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힘을 빼고 숨만 쉬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이지만 큰 가슴 근육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좀 더 강화할 때는 지금 밑에 폼롤러 위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폼롤러 위에 누워서 저렇게 팔을 90도까지 벌리고 힘을 빼면 역시나 큰 가슴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물론 강도는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작은 가슴 근육 스트레칭 2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130도 이상 팔을 벌리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힘을 빼면 보다 강한 작은 가슴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자극이 들어갑니다. 둥근 어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영상을 시작했었는데 역시나 원인부터 치료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 결국은 거북목 증후군과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있는 근육 먼저 풀고 그리고 목에 있는 쪽에 스트레칭을 시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시선 처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훌륭한 치료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제공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한 번쯤은 내가 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볼 때 이거를 떠올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ROM 하면서 가서 섹션하고 걸릴 때 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도 스트레칭이고요. 원래 제대로 하는 스트레칭법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슴 부리를 고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합법? 시원하지 뭐.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돌리고 팔이 뭐야? 아까도 이렇게 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죠. 이게 스트레칭의 굉장히 빠른 효과입니다.